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기자 조은아입니다. 오늘의 공다방 메뉴는 아이들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앱, 버블의 운영사 디어유의 투자 설명서입니다. 일단 오늘의 공시를 살펴보기 전에 기업 설명을 잠깐 해볼까 해요. 버블, 디어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버블은 스타와 팬이 소통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스타가 메시지를 작성하면 구독자에게 채팅 형태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텍스트 메시지나 이모티콘만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골뱅이 모양의 땡땡아 라고 보내게 되면 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환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나한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버블은 흔한 메신저에 팬과 스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하면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 애들의 덕질이 하나의 산업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디어유의 상장 청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어유의 투자 설명서를 좀 볼게요. 공모 주식 수부터 공모 예정 금액 그리고 공모 희망가 등 기본적인 그런 공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공모 주식 수는 330만 주, 공모 희망가 범위는 18,000원에서 24,000원이고요.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 범위 상단 기준으로 하면 최대 792억 원이네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이 어제였죠. 26일 마무리됐는데요. 요즘 IPO 시장이 카카오페이를 제외하면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모가는 상단인 24,000원에 결정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모가액은 28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이고요. 11월 중순에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습니다. 디어유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 유연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시에서 디어유의 사업 내용을 좀 볼게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버블의 매출 비중이 93.19%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요. 디어유 실적이 버블의 성장성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버블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타와 팬이 소통하는 메신저인데요. 지난해 출시한 이후 단기간 내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23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229명의 스타와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120만을 넘어섰고요. 한번 구독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구독 유지율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인데요. 버블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실적은 확실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에 나온 별도 기준 매출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 작년 이후 매분기 연속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약 130억 원 정도이고 올해 상반기에 184억 원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미 지난해 연매출 기록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어유가 최근 상장을 준비하면서 진행한 IPO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기존에는 디어유 서비스가 K-POP 가수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앞으로는 배우라든가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스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수익 구조가 너무 한 곳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일 겁니다. 디어유도 구독형 서비스의 매출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다변화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이 바로 팬커머스 비즈니스입니다. 공시의 자금의 사용 목적에도 이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금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디어유 버블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EPL, NBA, MLB 이런 스포츠 스타 등 글로벌 엔터테이너를 확보하기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용도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불어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개인홈 등 다양한 기능 개발을 위한 인재 충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DOU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인데 공시를 좀 계속 볼게요. DOU는 메타버스 관련 설명으로 내년 1분기에 DOU 버블 이용자의 개인 프로필 화면에 메타버스 공간인 마이홈과 개인 아바타를 공개하고 마이홈을 꾸미기 위한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가전제품 또는 벽지 등의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팬커머스 사업인 거거든요. 기존의 구독료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템을 팔아서 매출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디지털 스토어를 만들어서 스타의 이모티콘이라든가 스타의 손글씨를 폰트로 바꿔서 채팅창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시에 나와 있는 마이홈이라는 것은 예전에 싸이월드처럼 가상의 공간에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OU는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이런 메타버스 공간과 기능을 확장한 버블월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조금씩 메타버스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번 상장이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셈인 거겠죠. DOU가 청사진을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위험 요소 같은 것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업앤다운이 좀 큰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DOU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에 대한 매출 편중도 좀 우려 요소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특정 연예인 구독률이 49.32%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보다 다양한 연예기획사와의 그런 계약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한 공모가의 산정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좀 부풀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DOU의 유사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JYP 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 그리고 카카오, YG 플러스 등 총 4개의 회사인데요. 이들 회사가 사업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이들 기업과의 좀 재무 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당장 덩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요. 주력 제품이나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DOU 청약을 투자하려고 고민을 한다면 DOU의 지분 구조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OU의 최대 주주는 SM 스튜디오스인데요. 이 SM 스튜디오스의 최대 주주 100%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DOU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SM 엔터테인먼트란 얘긴데요.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 지분 18.73%를 매각하기 위해서 CJ ENM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매각이 진행되면 이 최상위 지배기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SM 스튜디오스의 지분을 DOU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 보유할 예정인데요. 의무 보유 예탁 기간이 끝난 뒤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DOU의 이 최상위 지배기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자산이나 합병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생각했던 기업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다방이었습니다.